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백악관 암호화폐 회의에서 이 코인을 미국으로 데려오겠다고 했죠. 이 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데려오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게 암호화폐 시장 상승을 증폭시킬 수 있는 이유까지 오늘 영상에서 좀 심층 분석해보도록 해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얘네 우리 미국으로 데려올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코인일까? 다들 아실 거야. 하이퍼리퀴드죠? 하이퍼리퀴드예요. 그 얘기하고 나서 하루에만 20%, 전고 좀 돌파했어요. 그래서 CFTC 그 위원장이 하이퍼리퀴드를 완전히 합법적으로 미국에 데려오겠다고 해요. 여러분 대통령이 특정 그 크립토 거래소를 콕 집어가지고 데리고 오겠다? 이거 이례적인 거예요. 이례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꿍꿍이를 보이고 있는지 그걸 또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겠죠. 미국인은 지금 접속도 못하는 해외 거래소입니다. 걔네를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일단은 얘네들은 덱스 거래소죠. 덱스 거래소. 잠깐만. 그런데 이번에 코인이슈님은 89K일 때 담으라고 선택 못하신 거는 조금 아쉬웠어요. 89K일 때요? 89K일 때 담으라고 선택 못하신 거? 89K가 언제지? 89K가 그거 아니야? 올해 5월달? 80K까지 올라갔을 때? 하락한다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하락했는데? 음. 가격을 좀 헷갈리신 것 같아요. 범생이님. 자, 우리 하우스 방송 보시는 분들만 한번 대답을 해봅시다. 제가 이번 상승 나오기 전에 20% 상승 나오기 전에 하우스 방송에서 최저점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어떠한 시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60K 초반대 지금 가격이 뭐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기억나시는 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거짓말은 할 수 없으니까 60K 초반대도 최저점 가격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아니면 최저점 가격이 아니고 뭐 더 떨어질 겁니다. 아니면 뭐 지금은 아직 뭐 살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나요? 분명히 제가 중장기적 관점 갖고 지금부터는 매수에 들어가야 될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범생이 대구리님 하우스 방송 보셨어요? 안 보신 것 같은데? 분명히 지금부터는 들어가야 됩니다. 저점입니다. 제가 최저점이 언제 나오는지 얼마인지 모르니까 지금부터는 무조건 분할로 받는 거 맞습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고 그 가격보다 20% 오르니까 왜 또 이제 좀 아쉬워? 뭐가? 조금 더 빠질 수도 있다. 사도 된다. 저점 구간에 들어갔다. 지금부터는 매집 들어가는 거 맞다. 분할로. 대신 얼마까지 빠질지 모르니까 우리가 3분기까지 한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최저점일 수도 있다 말씀드렸잖아. 그 무슨 시그널이야? 담으라는 거야? 아니면은 팔라는 거야? 대놓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 버리면 어떡해. 근데 범생이 대구리님 하우스 방송 보세요? 멤버십 아니지? 정규 방송에서는 제가 뭐 가격을 뭐 사라 마라 이런 얘기 안 해요. 27년도 급하게 불장 오는 게 아니고 천천히 우상향 방으로 27년 안에 불장 27년도 가능성 있죠. 천천히 가면은 천천히 가면 가능성 있죠. 자, 하이퍼 리퀴드 한번 얘기 다시 한번 가봅시다. 저는 거짓말은 안 해요. 없는 얘기는 안 해. 자, 그럼 보면은 거래량이 곧 코인 가치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이퍼 리퀴드가 뭐냐면 덱스 거래소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바이낸스, OKX 이런 CEX 거래소가 아니라 덱스 거래소야. 탈중앙화. 그러니까 뭐 KYC를 통해서 내가 막 그 신분증을 막 인증하고 그런 거래소가 아니라 그냥 내가 이메일 혹은 뭐 메타마스크 같은 이런 지갑만 갖고 있으면 그냥 중개 장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인도 없는 그런 덱스 거래소인데 이 덱스 거래소가 거래량이 월 2천억 달러예요. 엄청난 거죠, 여러분들. 월 2천억 달러예요, 거래량이. 수수료만 얼마겠어, 벌어들이는 게. 응? 그리고 이 수수료로 일정 부분 자기네 자사가 발행한 하이프 토큰을 발행해요. 하이프 토큰을. 그래서 소각을 시키는 구조예요. 그래서 하이프 토큰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는. 근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네를 데려오겠다고 얘기를 해요. 하이퍼 리퀴드를 미국으로. 그러면 주가가 20% 올라갔는데 그 시장 참여자들이 기대하는 거는 야 미국에서 지금 거래가 안 되는데도 월 2천억 달러인데 미국에서 거래가 되면 3천억 달러, 4천억 달러 더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거래량도 늘어나고 소각량도 늘어나면서 하이프 토큰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20% 급등을 하게 된 거죠. 이건 말고도 다양한 덱스 거래소들이 많아요. 뭐 DYDX, GMX, 또 라이터 요새 많이 뜨죠. 그럼 드리프트, 주피터, 마스터, 뭐 벌텍스야 이거 뭐야? 처음 들어보네. 하여튼 이런 애들. 그러니까 이런 덱스 거래소 하이퍼 리퀴드가 잘 나가니까 이런 비슷한 덱스 거래소들이 많이 생겼어요. 어.
자,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미국이 왜 트럼프 대통령이 하이퍼리퀴드를 왜 가져오려고 하는 걸까요? 이유를 우리가 한번 봐야겠죠. 이유가 뭘까? 가져오려고 하는 이유. 일단 첫 번째. 한 달에 2천억 달러예요. 한 달에 2천억 달러야. 2천억 달러에 발생하는 수수료. 거기에다가 세금을 매기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을 매기면. 미친 듯이 세금 수익이 나올 수 있겠죠. 세금 창출이 나겠죠. 수익이 천문학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에는 돈 냄새를 맡는 거야, 정부에서는. 야, 너네 누구 허락 받고, 그러니까 깡패야, 깡패. 건달이야. 여러분 예전에 막 우리 그 고전 영화 보면, 노래방에 막 건달들이 가가지고 막 일수처럼 막 수금하고 막 그러죠. 우리 혹시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지금 일수하는 분 있어? 우리가 뭐 디바 줄게 해가지고 그 막 단란주점 같은 데 가서, 역가방 그 클런치 메고, 아이 뭐 김마담 이번 달에는 뭐 적게 냈네 세금이 어떻고 양주 뭐 안 넣어줘 뭐 이런 있어요 이런 거 있으면 좀 채팅 올려보세요. 좀 무서우니까. 그런 거 있잖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 똑같이 들어가는 거야. 저야 산들바라님이야? 산들바라님 아니잖아요. 똑같아. 야 2천억 달러씩 거래량 이렇게 나와? 세금 좀 많이 거둘 수 있겠네? 그러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들어가는 거죠. 너네 합법적으로 할래? 아니면 우리한테 좀 규제 받고 뗄 거 좀 떼고 안전하게 좀 더 시장 파이를 크게 확장해 볼래? 이제 사부작 되는 거겠죠. 첫 번째는 세금이에요. 세금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아무나 어떤 그 코인 방송 하시는 분들 분석하시는 분들 다 할 수 있는 얘기고 진짜 노림수가 뭘까요? 숨은 뜻이 뭘까?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하이퍼리퀴드를 데려오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걸까? 다 보는 앞에서. 굳이 하이퍼리퀴드를 매수해서 20% 급등 먹으려고? 여러분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하이퍼리퀴드를 한 이야기는 뭐냐면 클래리티 법안 빨리 승인시켜 전통금융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통금융권한테. 누구한테? 야 CME, IC 너네 잘 들어. 그리고 JP모건 너네 잘 들어. 너네들이 지금 클래리티 법안 승인 막고 있지? 오케이. 그동안 너네들이 지금 주식 토크나 뭐 암호화폐 거래소들이나 좀 덱스 거래소들 이런 애들이 지네들 거래량 뺏어가는 거 싫어했잖아. 그래서 얘네들 규제해달라고 계속해서 너네들이 애원했지. 너네가 근데 클래리티 법안 승인 안 시켜? 그럼 우리가 덱스 거래소 품으로 데려올게. 안고 올게. 너네들 경쟁 붙여줄게. 전통 금융권한테 일종의 압박 카드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하이퍼리퀴드 얘기하는 게 클래리티 빨리 9월 15일 날 승인시켜 그 얘기하는 거라고. 이제 좀 퍼즐이 맞춰지세요? 전통금융권한테 얘기를 하는 거라고. 덱스를 미국 안으로 소속을 시켜서 끌어오면 어떻게 돼요? 경쟁이 붙잖아요. 주식 토큰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관련된 이런 예측 시장 이런 것들 다 누가 하고 싶어? 전통금융권이 하고 싶은 업적 그 섹터야. 근데 이미 뭐 바이낸스, OKX 시덥잖아는 막 생긴 지 몇 달, 막 몇 년밖에 안 된 애들이 막 하우서 막 한 달에 월 2천억 달러씩 나와. 얼마나 열이 받겠어. 그러면 트럼프 정부한테 이거 안 됩니다. 클래리티 승인하면 안 돼요. 계속 빠꾸 노는 거야. 그럼 오케이. 너네 안 해줘? 우리 그러면 예측 시장부터 시작해서 주식 토큰 하는 애들, 하이퍼리퀴드 같은 애들 데려올게. 얘로 끝날 것 같지? 아니면 다 데리고 올게. 경쟁 붙이는 거죠. 경쟁 붙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트럼프 정부가 하이퍼리퀴드 같은 덱스 거래소를 들어온다, 데리고 오겠다. 요게 어떻게 나비 효과를 작용할 수 있냐면 클래리티 법안 승인을 올릴 수 있는 확률적으로 된다 안 된다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확률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레버리지를 좀 걸었다. 지렛대로 활용을 한다. 이번에 코인 급등으로 클래리티를 반대하면 더 큰 이용자들의 반발이 있을 텐데 그냥 통과시키지 않을까요?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하이퍼까지 전통금융권 챙겨주고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는 없죠. 왜 그러냐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클래리티 법안을 승인을 시키긴 해야 돼요. 압박이야. 크립토 후원자들이 이제 자기네 정치 후원금을 주기도 하고 여론도 있기 때문에. 근데 뭐가 문제냐면 스테이블 코인이 어찌됐든 간에 시장에 풀리게 되고 민간 금융기관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게 양적 완화랑 유사 양적 완화인 거야. 기존에는 연준의 영향력을 통해서 연준에서 이제 시장에 달러를 공급하는 제도였다면 여기 연준 안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을 수 있는 이런 방패막이 있었단 말이에요. 독립성이라는 명분을 갖고. 근데 클래리티 법안이 승인이 되고 지니어스 법안까지 같이 이루어져서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확장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트럼프가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시장의 유동성이 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중간선거 전후가 문제가 아니라 쉽지가 않다고. 시장에 돈을 뿌려주는데 어떻게 민주당이 중간선거 그리고 28년도 대선에서 이길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머리가 헷갈리는 거죠. 어려운 거지. 계속 연기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고. 자, 그럼 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를 노리는지는 우리가 알았잖아요.
뭐를 노리는지 알았잖아. 그러면 만약에 덱스 거래소가 미국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장점도 존재하고 단점도 존재를 해요. 둘 다 존재를 해. 일단 미국 파이가 좀 커지겠죠. 거래량이 늘겠죠. 미국인들이 거래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럼 하이퍼리퀴드의 수익도 좀 늘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덱스 거래소의 리스크가 뭐였냐면 규제예요. 제도권 바뀌잖아요. 규제 바뀌잖아. 그래서 언제든지 미국이든 뭐 한국이든 뭐 어떤 정부가 규제를 때릴 수 있다는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덱스 거래소를 안 쓰려고 그래. 기관들도 못 쓰고 개인들만 쓰는 거죠, 거의. 근데 이 규제 리스크가 해소가 될 수 있겠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해줄 수 있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수요층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럼 단점으로 가볼까요? 새로운 수요층이 들어오는 반면에 반대로 기존 이용자들을 잃을 수도 있어요. 뭘까? 덱스 거래소를 쓰는 이용자 중에 어떤 분이 좀 있을까? 나는 좀 돈의 색깔이 검해, 시꺼매, 조금 불법이고, 조금 더 리릭망이고, 토토로 좀 벌었어. 그런 분들은 덱스에서 세탁하는 거잖아요. 그럼 회색 지대에 있는 그런 돈들, 그런 수요들이, 유동성들이 일제히 빠져나가겠죠. 미국 규제 안으로 온다고 하면은. 왜 그러냐면 미국 안에서 한다고 하면은 지금 덱스골에서가 뭐 KYC 안 하죠? KYC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지갑 뭐 KYC하고 민증 다 검사하고 신분증 넣고 그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럼 당연히 회색 지대에 있었던 돈들은 다 빠져나가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탈중앙화 정체성을 잃겠죠. 덱스골에서 어떻게 보면 탈중앙화의 매력이 잃게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탈중앙화예요? 이미 비트코인 탈중앙화 매력을 잃었는데. 어차피 하이퍼리퀴드 입장에서도 안전하게 오래 거래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고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야? 지네들 토큰은 이 지분이니까 토큰 가격 올리는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뭐 충분히 미국에서 할 수 있죠. 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뭐 비트코인을 좋아한다, 뭐 암호화폐를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자기 정치 생활 연장,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쪽으로 그 도구를 크립토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립토 시장은 좋다. 그 도구를 이용해서라도 올라간다고 하면 너무나도 좋은 거죠. 그래서 아마 클레이트 법안 승인 되기 전에 또 뭐 하이퍼리퀴드 또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오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원하는 건 클래리티 법안 승인이다. 9월 달에 지금 계속해서 이런저런 카드를 쓰면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봅시다. 지금 뭐 가능성이 거의 20% 희박하죠. 20% 희박한데 자 그리고 9월 달에 제가 근처 가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클래리티 법안이 승인이 안 되더라도 암호화폐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여러분들 클래리티 법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암호화폐 시장에? 제가 요거 얘기 드렸었는데 9월 달에 클래리티가 안 되더라도 비트코인 올라갈 수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 뭐가 떨어지면? 산들바라님 유동성. 그렇죠. 유동성 플러스 금리예요. 금리가 떨어져야 유동성이 나오지. 돈의 가격이 떨어져야 유동성이 흘러나오죠. 유동성 플러스 금리. 금리만 떨어지면 해결이 된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금리랑 유동성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